잠깐,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할 일을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제 못다한 걱정이 먼저 떠올랐나요? 그런데 혹시 아주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까지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떠올렸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이 한 가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가장 확실한 사실을 가장 애써 외면하며 삽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였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20대의 죽음은 영화 속 장면 같았고 30대의 죽음은 신문 기사 속 숫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등이 굽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때 비로소 죽음은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죽음과 삶의 본질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어둡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을 제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것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죽음이 조금 덜 무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남으려 합니다. 이것은 철학 이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갖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속에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두려움이 몸을 굳게 하며 본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개는 늙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까요? 나무는 자신이 언젠가 쓰러질 것을 알까요? 아마 그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언젠가 내가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알미 때로는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특별한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의 근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실 죽음의 순간 자체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겪고 돌아온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라짐이라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나 없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떨게 만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의지의 다른 상태일 뿐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의지의 다른 상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계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의지와 표상. 표상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내 몸, 내 얼굴, 내 이름, 내가 살아온 시간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들은 모두 표상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특정한 개인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저 나무에게도 저 강물에게도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살려고 하는 힘, 존재하려는 힘, 계속되려는 힘.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표상의 끝입니다. 내 몸이라는 형태, 내 이름이라는 껍데기, 내 기억이라는 패턴. 이것들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를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 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게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 그 감각 자체가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의 나와 20년 전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도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은 나일까요?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완전히 같은 나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의지가 잠시 취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형태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아래의 흐름은 계속된다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태어나기 전의 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때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나가 없었으니까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려워할 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논리를 통해 죽음의 공포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공포를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공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한 것입니다. 실체를 보면 공포는 조금 달라집니다.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죽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별도 없고 내일의 끝도 없다면, 모든 순간이 무한히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끝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왜 소중할까요? 오늘 먹는 밥이, 오늘 나누는 대화가, 오늘 바라보는 석양이 내일도 모레도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수히 많은 것 중 하나가 되어버릴까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기 때문입니다. 봄이 소중한 것은 겨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의미 있는 것은 헤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 무게를 갖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유한석은 결핍이 아니라 가치의 원천이라고. 끝이 없는 삶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순환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인간은 영원히 이 순환 속에서 헤맬 것입니다. 오히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고르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기에 그 시간 안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이 말은 단순히 들리지만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죽음은 삶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매 순간 안에, 변화를 겪는 매 경험 안에 죽음은 이미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산다는 것은 죽음을 직면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50대 이후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루는 24시간인데 어딘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1년이 예전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의 비율이 줄어들고 익숙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뇌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20대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서 기억이 풍부하게 쌓이고 그래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삶이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고 그 때문에 시간이 압축되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오래된 친구가 먼저 가고 가까이 지내던 분들의 빈자리가 생겨납니다. 젊을 때는 상상으로만 알았던 이별이 이제는 실제가 됩니다. 그 이별들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밀어냅니다. 더 바빠지고 더 많은 것들로 일상을 채우고 생각할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외면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고. 죽음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고. 반대로 죽음을 직면하고 이해하려 할 때 이상하게도 평온이 찾아온다고.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이해할수록 삶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오늘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한 장면이 가슴 한쪽을 아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바라볼수록 삶이 더 살아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삶을 끝내버리는
하나의 사건. 그래서 죽음이 아직 오지 않은 동안에는 안전하고 죽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작은 죽음들을 경험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는 순간,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래된 꿈을 조용히 접는 순간, 이런 변화들 모두가 죽음의 작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작은 죽음들을 견뎌왔고, 그것들을 지나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 숨은 곧 내뱉어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그 하루는 끝을 향해 흐릅니다. 시작과 끝은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강물은 잠시 후에 다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흘러간 걸까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이다. 우리는 그 위를 지나갈 뿐이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집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을 영원히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집이 사라지면 안 된다. 이 관계가 변하면 안 된다. 내 위치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하지만 죽음을 바라보면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시간은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비교하며 삽니다. 누구의 집이 더 넓고,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됐고,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더 여유롭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비교들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을 떠날 때, 그때 내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의 기록이 나를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내 삶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표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을 서로 재는 행위라고. 하지만 의지의 세계, 삶의 근원적인 층위에서는 비교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고. 타인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에 쏟아부을까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할지, 그 기대에 맞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진짜 나를 숨겨왔을까요? 죽음을 이해하면 그 시선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살다가 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염세주의자였다는 것, 삶이 고통이라고 했고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불행의 원천이라고 했으니 그가 삶을 부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보고자 했습니다. 달콤한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직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면 속에서 진짜 평온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 이토록 깊이 사유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삶은 불안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 반면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삶은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지하게 산다. 이 말은 무거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매일 우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하루를 진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오늘 하는 일을 성의 있게 하고, 오늘 먹는 식사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 바라보는 하늘을 기억에 담고, 그것이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불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죽음의 준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것에 충분한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진지하게 마주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덜 중요한 것들이 스스로 비켜나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질문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좁은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 안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억울한 날도 감사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해냈다고 느낀 날도 후회가 남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삶 안에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죽음은 표상의 끝입니다. 이 형태의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당신이 나누어준 따뜻함, 당신이 사랑한 것들, 그것들이 남긴 흔적은 세상 어딘가에 계속 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꽃이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노을이 빛납니다. 그리고 삶이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진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진심으로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느껴보세요.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지하게 산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자유롭게 삽니다. 비교에 지치지 않고 집착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오늘 하루를 아주 짧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진심으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오늘 내가 진심으로 느낀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그것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사라진 하루입니다. 끝이 있기에 삶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완성됩니다. 오늘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